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어제 CPI 발표가 있었죠. CPI 발표가 전반적으로 미국 기대치보다 이제 낮게 나와서 사실 뭐 이 매크로만 봤을 때는 시장에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뭐 미국의 나스닥과 크립토 쪽에도 당연히 좋았어야 하는데 뭐 항상 옛날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그런 경제적 이슈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를 저는 그냥 뭐 별 생각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런 시기가 다 와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이슈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에게서 멀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실적이 좋은 15개 주식 ETF는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ETF가 결국은 상품이잖아요. 주식으로 연동된 그런 어떤 상품인데 그 15개의 주식 ETF는 모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퍼포먼스,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올해 실적이 가장 좋은 거예요. 보면은 발키리에서 만들어낸 비트코인 마이너스 ETF, 저도 다 뭔지는 모르는데 비트코인 채굴자들에 관한 ETF가 승률이 1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네크가 만든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 ETF,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 보면 무슨 뭐 비트와이즈는 크립토 산업의 이노베이터스 ETF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 게 결국 크립토와 관련이 있는 애들이 올해 제일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캐스티 우드 뭐 돈나무 언니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죠. 그분의 아크인베스트 회사에서 낸 비트코인 ETF 신청이 있는데 이게 이번 주말에 결정이 나는데 아마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다다음번까지 총 3번을 미룰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발표이기 때문에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도 그렇고 ETF를 발표할 때까지는 보통 지금까지는 보면은 다 미루고 마지막 네 번째 파이널 데드라인에서 답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 ETF를 거절하든 승인을 하든. 근데 이번엔 두 번째 어떤 답변이기 때문에 아마 연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승인, 거절 이것도 아니고 다음에 다시 답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SEC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발표가 날 거고요. 보면은 그 와중에 되게 재밌는 게 어제 15시간 전쯤에 보면 SEC에서 리플을 증권 목록에서 제거했다고 합니다. 사실 시장 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자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SEC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뭐 항소를 하면서 법원에게 다시 우리가 뭐 한번 써보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증권 목록에서 제거했다니까 의미가 되게 크다고 봐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좀 좋아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주기 미래에 대한 분석과 크립토 엑스에러스와 많은 논쟁이 있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했는데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4주년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4주년 주기 얘기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4년 동안 고평가 저평가를 거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상승장과 하락장을 거친다고 믿는데 그 이 주기에 따르면 2025년에 또 한 번의 정점을 찍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엘리어트 임펄스 웨이브 5라고 해서 엘리어트 오파동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이 주기가 다르거나 제도적으로 주도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한 블로우 오프 탑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주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인용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어트 파동에 의하면 내년 초 강력한 포물선 행위로 몰라서 24년 초에 마지막 파동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엘리어트는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엘리어트 너무 다르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어트는 특히나. 어쨌든 근데 엘리어트에 따르면은 내년이 한 번의 고점이 탄생할 거다. 이제 그렇게 본다고 말을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주기에 대한 많은 차트와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검토했는데 뭐 온체인과 TA, 심리학 등등 해서 뭐 땡 지랄을 해봤는데 비트코인 공급이 약 4년마다 감소하면 공급 감소를 유발하여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 이게 사실 근데 여러분 그 반감기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따지고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된다고 해서 내가 단순히 보상이 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채굴할 수 있던 총량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원래 채굴하던 개수를 채굴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보상이 반으로 줄어가다가 아니라 동일한 양을 채굴을 하려면 원래 10의 에너지가 들었다면 지금 반감기니까 20이 들면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 총 양 자체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20 플러스 알파의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더 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공급이 단순히 준다가 아니라 돈도 그만큼 더 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크립토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런 질문도 많이 해요. 아니 반감기 때마다 오르면 다음에 안 오르면 어떡해? 그러면 아니 뭐 공급 감소한다고 해서 다 그동안 비용이 더 드니까 올랐는데 앞으로는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한 질문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데 항상 올랐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가격이 계속 올랐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가 있는 방면 광부의 공급 생산량이 전체 크기에 비해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거의 없다. 뭐 이거는 이제 채굴이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쭉쭉쭉 이거는 이제 뭐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2011년에서 13년 주기에 우리는 있다라고 이 사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 주기 자체가 굉장히 조용히 오릅니다. 보이시죠? 11년 저점에서 13년도까지인데 그냥 거의 완연한 상승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연한 상승 중간에 약간 있는 것 같고, 여기서도 오를 거면 천천히 오를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와 상관 지수가 가장 낮을 때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보면은 초기 약세장 종료는 보라색 신호, 보라색이고, 약세장 종료 신호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파라볼라 시작 신호, 그러니까 불장으로 가는 건 초록색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 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는 초록색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장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멈춰서 한 번씩 보시면 돼요. 내용이 좀 이제 글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리고 뭐 RVGI 골든 바이걸, 뭐 바이걸이라고 해야 되나요? 트레스홀드를 약세 교차한다. 약세 크로스 후에 포지티브 크로스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2020년에 있었던 블랙스완을 제외하고는 항상 지표가 맞았다고 하니 참고해서 뭐 영상 멈춘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논리에 따르면 약간 이 구간, 즉 별표를 쳐놓은 이 구간들에서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고, 이 지표 이후에 약간 불장으로 세게 왔었는데 지금이 딱 그 자리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네요. 자, 2023년 4분기에는 새로운 23년 최고치를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올해 고점을 넘을 거다. 올해 고점이 31,800달러잖아요. 보시면 이게 16년도의 차트이고 이거는 올해의 차트인데, 왼쪽 자르고 오른쪽 현재를 보면은 되게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다 라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차트로 봤을 때 뭐 28,000 중반을 깨지 않는다면 이 차트가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지금 보면 이 패턴, 지난 하락대에서 반등했던 이게 ETF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때 패턴이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올해 내내 패턴이죠. 그냥 오르는 거는 뭐 그냥 1, 2주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또 몇 주 떨어지고, 그게 올해 패턴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 36K까지의 CME 갭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갭 하시니까 가져온 거고, 이 갭 넘고 나면 위에 꼬리로만 채운 애매한 갭 아닌 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53,000달러 정도인데 여기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뭐 차트 내용이 지난 수요일이나 월요일 날에 올렸던 차트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차트 내용은 다루지는 않을게요. 앞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고,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은 그냥 29,000에서 28,500 그 이하를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뷰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다루지 않고, 주말 ETF 때문에 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